안녕하세요. 저는 리솔의 권구성이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의 기술적 키워드는요, 뉴로모듈레이션을 인공지능과 결합시킨 요소 하나, 그리고 DTX를 알츠하이머스 디지즈로 적용하는 것 하나, 그리고 여기서 얻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바이오 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의 미션이고요. 저희 발표하려고 하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희 회사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메디슨의 공동 창업자였던 그 이승우 CTO의 기술을 기반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승우 CTO 같은 경우에는 메디슨의 공동 창업자 그리고 전체 CTO 겸 대표이사를 역임한 바 있고요. 여기서 기인한 좀 유명한 회사로서는 뭐 유비케어나 바이오넷이나 인피니트 같은 회사들이 있고요. 또 BSL 같은 경우에도 이승우 CTO가 창업을 해서 M&A를 성공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하면서 얻어지게 된 생체 데이터, 그리고 치매 치료제가 지금 마땅히 없다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산업적인 니즈에 맞춰가지고 이런 메디슨 사단에서의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와서 리솔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솔 같은 경우에는 공동 창업자인 김문수 대표, 그리고 저 권구성, 그리고 이승우 CTO가 전체적인 내용을 관장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 리엠풍이라고 하는 글로벌 회사의 국내 대표이사였던 윤주현 CSO, 그리고 뭐 메디슨 전체 총괄 영업부장, 그리고 인피니트 헬스케어 부사장, 솔고바이오 사장, 그 조선기기 사장을 역임한 권용기 이사를 CMO로 모셔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요 주주분으로서는 전국 최대 약국 유통망을 갖고 있는 박경혜 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지영 국내외 변호사, 그리고 조정현 병원장, 그리고 이진호 병원장님, 그리고 정덕희 디자이너라고 하는 굉장히 유능한 이런 분들을 저희 주주분으로 모셔서 뭐 인허가나 임상이나 디자인 개선이나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회사의 가장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마이크로글리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치매 같은 경우는 뇌의 위축이 일어나면서 발생이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뇌의 위축에 대한 정도와 수축되는 어떤 그런 내용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이 축적되는 모양, 수축되는 모양과 굉장히 일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쌓이지 않게 하고 제거할 수 있느냐가 키가 되는데요. 기존의 여러 제약사들이,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런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런 몰레큘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개발하고자 노력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은 부분들이 포기가 되었고요. 올해 그 아두카두맙이라고 하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할 수 있는 약이 새롭게 FDA 승인을 받긴 했지만 조건부 승인이고 굉장히 고가이고 효과면에서도 좀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화학적인 요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나왔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DTX적인 측면들, 전자약에 대한 측면들이 이런 어떤 화학적인 요법과 병용해서 적용이 되거나 대체해서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니즈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이 왜 축적되고 어떻게 제거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게 되었고요. 그에 대한 이유를 마이크로글리아라고 하는 미세 악교세포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미세 악교세포 같은 경우는 뇌에서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원 세포가 되는데요. 적절하게 활동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면역 기능을 담당하지만 이 활동성이 너무 높아지는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의 축적을 유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알츠하이머스 디지즈로 확대가 됩니다. 이런 마이크로글리아 활동성이 왜 증가가 되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찾아보면 명확한 논문적인 근거로서는 만성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치매가 진행된 환자 또는 그 전에 있는 MCI, 경도인지장애 환자군을 대상으로 미세악교세포의 활동성을 제어함으로써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 단백질의 제거를 통해서 알츠하이머스 디지즈에 대한 DTX 치료제를 제공하고자 하고요. 두 번째는 치매가 오기까지의 어떤 그런 무증상 기간이 15년에서 20년으로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마이크로글리아의 활동성을 조절함으로써 베타 아밀로이드 등이 축적되지 않도록 해서 치매 유병률을 감소시키고 중증도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알츠하이머스 디지즈에 대한 저희 DTX 치료제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로 이런 알츠하이머스 디지즈와 관련해서 마이크로글리아의 활동성을 조절했을 때 베타 아밀로이드 펩타이드에 대한 어떤 축적이 줄어들고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논문들은 뭐 셀지나 네이처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고요.
재밌는 것은 16년도에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런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19년 정도 이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엣지에 서 있습니다. 다음으로 비교적 그 베타 아밀로이드보다는 늦지만 타우 단백질과 관련해서도 이런 마이크로글리아의 활동성 조절을 통해서 비정상적인 타우의 축적이라든지 꼬임 같은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다양한 논문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해서 이미 동물 실험을 마쳤는데요. 그래서 알츠하이머스 디지즈가 진행된 쥐의 뇌를 대상으로 저희가 40Hz 대역의 초음파를 조사를 하고 여기에서 감마 진동을 유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미세 악효세포의 활동성이 줄어들고 그리고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감소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와 발맞춰서 MIT 같은 경우도 하버드 의대와 올해 3월에 나온 논문을 보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광에 대한 어떤 그런 그 간접적인 자극을 활용했는데 똑같이 40Hz 대역을 사용했고요. 이런 감마 진동을 유도했을 때 브레인 스트럭처의 변화를 유도하고 알츠하이머스 디지즈의 환자군에 대해서 인지 능력에 대한 개선을 이뤄냈다라고 하는 명확한 그런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그 MIT 하버드와 발맞춰가지고 가장 글로벌리하게 엣지에 서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서울대학 카이스트와 더불어서 실제로 이런 그런 감마 그 진동을 유발할 수 있는 실제 인간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어떤 조건이 최적인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티멀한 도즈를 찾는 어떤 그런 과제를 뭐 범부처 주기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실제 자극할 수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 뭐 방법이나 설계나 주기나 이런 것들을 이미 구축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자극만 하는 것이 아니라 EEG라고 하는 어떤 측정 기능을 기반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이 사람이 어느 부분이 나쁘고 지금 좋아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변화된 자극을 실시간으로 변경하면서 자극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고요. 다음은 무증상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저희 제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크로닉 그 수면 부족과 관련해서 베타 아밀로이드의 축적이 유도가 되고 결과적으로 치매가 유도된다고 하는 다양한 논문적인 어떤 근거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뉴로모듈레이션 기법 중에서 일단은 이런 무증상기 관리 쪽으로는 CS라고 하는 AC 기반의 미세전류 자극 기법을 이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장표는 저희의 기술을 적용했을 때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를 통해서 가바라고 하는 호르몬이 도출될 수 있는데 이 가바라는 호르몬은 졸피뎀이라고 하는 수면제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서 인면을 유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과 같은 호르몬을 유도함으로써 숙면을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를 기반으로 CS에 대한 어떤 제품을 이미 출시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2번의 리뉴얼을 거쳤고 정덕기 디자이너라고 하는 저명한 디자이너를 통해서 그 세계적으로 4대 글랜드 슬램에 대한 디자인상을 수상하신 분인데 이에 대한 어떤 제품을 저희가 개선해서 내년 1Q에는 굉장히 팬시하고 정말 기능이 향상된 제품을 더욱더 출시할 예정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AI를 기반으로 뇌파를 측정해서 자극을 적용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제품까지 나와 있는 상태로서 내년 4Q에는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CS 자극과 더불어서 BPM이라고 하는 광자극을 선택적 병용해서 자극하는 제품에 대해서 내년 4Q에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고 하이 데피니션 CS라고 해서 선택적으로 경로나 온오프나 그런 주기나 어떤 이런 것들을 조절함으로써 뇌에다가 전극을 심은 것과 같은 어떤 그런 자극을 줄 수 있는 기술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만든 내년 4Q에 등장할 EEG를 접목시킨 CS 자극 장치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얻어진 정보를 가지고 바이오 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고 저희가 자체적인 서버도 구축할 예정이고 이제 해외 아마존 서버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추후 더욱더 그런 부분들을 확장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핵심 경쟁력인데요. 저희는 서울대학교 윤인영 교수와 함께 1차 임상을 이미 올해 초에 마쳤고요. 그 다음 보다 그 의학적인 임상을 위해서 2차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성 수면 또는 스트레스가 있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코르티솔 호르몬을 측정함으로써 명확한 임상 결과를 올해 12월에 도출하고 국내외 학회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는 13건, 해외에서는 저희가 3건의 출원을 완료했고 다양한 9건 이상의 등록을 진행하였고요. 상표 같은 경우도 10건 출원해서 3건 등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원천 기술을 보유하면서 지재권으로 명확한 이제 패턴 월을 쌓아놨고요.
저희는 연구와 임상 검증을 통해서 바이오 데이터를 확보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비즈니스 플랜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증상기랑 관련되어 있는 관련된 서비스, 그리고 실제로 알츠하이머스 디지즈를 대상으로 하는 DTX 치료제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은 어떤 마일스톤들을 저희가 21년에 득하였고, 22년도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어떤 2차 임상이라든지 국내 인허가, FDA 승인을 위한 신청 등을 진행할 예정이고, 국내외의 어떤 마케팅, 그리고 미국에서의 어떤 우수 조달 등을 활용함으로써 52억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25년에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특허청과 발명진흥에서 진행한 스타트업 경진대회에서 발명진흥회 장상을 수상을 하였고요. 도전 K스타트업 2021년 부처 통합본선 창업 리그에서도 중기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KBIC 리그에 대한 IR이라든지 다양한 유튜브나 SNS를 활용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일즈 플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은 52억, 그리고 26년에는 900억 이상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에 BEP를 달성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펀딩 플랜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 4년에 대한 내용이지만 4년 정도는 한 90억 정도의 익스펜스를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런 코스닥 상장과 관련해서 19년 이후에 주요 내용들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개선된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가 다양한 마일스톤들을 하나하나씩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할 예정입니다. 또 저희는 TI-3라고 하는 TCB 평가도 득하였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1년 현재 국내 임상 2건을 완료했고, 장비 개발, 연구소 설립,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22년에는 매출 50억을 최초 달성하고, 슬리피솔과 관련해서 FDA하고 KFDA를 획득하면서 치매와 관련되는 탐색 임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3년에는 치매를 포함해서 국내 임상 3건을 완료할 예정이고, 이질환 관련되는 FDA, KFD를 획득하고, 그리고 광을 적용하는 어떤 기술에 대해서 KFD를 획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년에는 저희가 치매랑 관련되는 KFD에 대한 국내 허가를 완료하고, 치매 FDA와 CE를 신청을 하고요. NET에 대해서는 복수를 신청하고, 신의료 기술과 관련해서 적격성 신청을 시작할 예정이고, 기술성 평가를 신청할 예정이며, 25년에는 저희가 IPO를 성공하면서 신의료 기술에 인증이 되고, 또 치매 해외 임상 등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외 법인도 설립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26년도부터는 미국 내에서의 사업화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포스트 100억으로 해서 20억의 금액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